레오나르도 다빈치, 일부 예술가로서의 천재성, 그림을 넘은 철학. 르네상스는 예술과 과학, 철학과 신앙이 충돌하며 꽃피운 시대였다. 그 중심에 선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그림으로 해석한 철학자였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자연의 구조를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그는 관찰하고 해부하고 기록하며 예술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자 했다. 모나리자는 그의 천재성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모방된 예술 작품 중 하나다. 그녀의 미소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졌다. 웃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왜 그 미소는 보는 위치와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는 그가 개발한 스푸마토스 이미저 기법의 결과였다. 천과 면의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감정이 명확하지 않은 표정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감정을 숨겼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약 4년을 쏟았고 사망할 때까지도 곁에 두었다. 그는 이 작품을 팔지 않았으며 자신의 철학과 탐구의 결과물로 간직했다. 그림 속 여성은 단지 한 명의 인물이 아닌 인간 존재의 신비함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최후의 만찬은 성경 속 장면을 재현했지만 단순한 종교적 묘사를 넘어선 인간 심리의 드라마였다. 예수의 한마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선언 이후 제자들의 반응을 한순간에 포착했다. 각각의 제자는 서로 다른 감정 상태를 보여주며 화면 전체가 마치 하나의 연극처럼 구성된다. 다빈치는 이 작품에서 원근법, 심리표현, 상징성을 모두 융합해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한 새로운 기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벽화를 손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암굴의 성모에서도 다빈치는 종교적 상징과 인간 감정의 복합적 구조를 융합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내 인물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세례 요한, 천사가 상호작용한다. 인물 간의 시선, 제스처, 공간 배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를 상상하게 만든다. 빛과 어둠, 신성과 인간성의 대비는 이 작품을 단순한 종교화가 아닌 철학적 회화로 승화시킨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상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르네상스적 세계관을 압축한 상징이다. 다빈치는 인간의 신체 비율이 수학적으로 조화롭다는 사실을 도식화했으며 이는 미술과 과학,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그림이다. 이 한 장의 드로잉에는 고대 지식의 계승, 르네상스의 혁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 철학이 모두 담겨 있다. 다빈치는 자연은 최고의 교사라고 말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관찰과 기록을 반복했다. 그의 수많은 노트에는 인체 구조, 동물의 움직임, 식물의 성장, 물의 흐름 등 모든 자연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자연을 기록했고 과학을 통해 예술을 확장했다. 그의 붓끝은 관찰의 결과이자 실험의 산물이었다. 그의 예술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 많다. 하지만 미완성은 그에게 있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는 한 주제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었고 끝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성히에로니무스, 말 위의 기수 등 수많은 작품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스케치와 시도는 예술을 향한 갈망의 증거였다. 그는 완성보다 탐구를 사랑한 예술가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사유했고 인간의 내면과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려 했던 지성인이었다. 그의 작품은 정적인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질문이며 오늘날까지도 보는 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2부 과학자와 공학자로서의 다빈치, 미래를 설계한 손. 예술가로 잘 알려진 다빈치였지만 그는 무엇보다 과학자이자 공학자였다. 그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노트를 통해 물리학, 공학, 해부학, 기계 설계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지식을 정리했다. 그의 관심은 예술을 넘어 자연의 원리, 인간의 신체, 기계의 구조,
도시의 시스템에까지 미쳤다. 그는 하늘을 나는 인간을 꿈꿨다. 새의 날개를 관찰하고 날갯짓의 구조를 수없이 스케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공기 나사라 불리는 비행 장치 설계도였다. 이는 오늘날 헬리콥터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나선형 구조로 회전을 통해 상승력을 만들려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험적 분석의 결과였다. 비록 당시 기술력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사고 방식은 완전히 과학적이었다. 다빈치는 또 다른 기계 장치들, 예컨대 자동 인형, 수력 장치, 회전식 크레인, 군사용 기계 등을 설계했다. 그는 레버, 기어, 와이어, 도르래의 물리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다. 전차, 대포, 잠수함, 심지어 다연발 무기까지 고안했지만 많은 아이디어는 전쟁과 파괴를 우려해 실현하지 않았다. 그의 노트 곳곳엔 이렇게 쓰여 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구조를 위한 것이다. 그의 해부학 연구는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깊이에 도달했다. 그는 병원과 시체 보관소에서 수십 구의 시신을 해부하며 인체 구조를 정밀하게 스케치했다. 근육의 수축 원리, 신경망, 장기의 위치, 골격의 구조까지 현대 해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했다. 특히 그는 심장 판막의 움직임을 물의 흐름을 통해 설명하려 했으며 그 실험 방식은 수백 년 후에야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다빈치는 자연의 모든 것을 기계처럼 분석했다. 물은 어떻게 흐르는가, 빛은 어떻게 굴절되는가,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는 바람의 방향, 물결의 패턴, 별의 움직임까지 메모했다. 자연은 그에게 하나의 거대한 기계였고 그는 그것을 해독하려는 탐정이었다. 도시 구조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상적인 도시를 설계했다. 전염병과 혼잡을 막기 위한 다층 구조 도시, 분리된 보행자 통로와 마차 도로, 수로 시스템과 위생, 설비를 갖춘 미래형 도시는 그의 노트에 상세히 남아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상상조차 어려운 설계였지만 오늘날의 도시계획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의 지식은 단편적이지 않았다. 그는 각각의 원리를 서로 연결했다. 해부학은 조각에 쓰였고 기계학은 그림에 응용되었으며 빛의 이론은 그림자 묘사에 적용되었다. 이처럼 예술과 과학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융합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산부인간 다빈치, 고독한 천재의 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려한 궁정 생활보다 혼자만의 실험실을 택했다. 그의 삶은 관찰과 기록, 사유와 질문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다. 그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봤다. 그는 수많은 작품을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했다. 완벽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의 아이디어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은 새로운 실험과 관찰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는 항상 진행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완성의 천재라 부르지만 그는 오히려 영원히 발전 중인 존재였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지만 그림 속 인물의 감정은 누구보다 깊이 포착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진실에 집착했다. 지식에 대한 욕망은 그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고 그 무엇도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남몰래 동물 보호를 실천했고 채식을 했으며 인간의 잔혹함을 혐오했다. 어떤 기록엔 인간은 다른 동물을 죽이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는 단지 머리로만 사유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도덕적 감수성을 지닌 존재였다. 말년에 그는 프랑수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건너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그는 왕의 과학자이자 조언자로서 존중받았다. 그리고 1519년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프랑수와 1세는 그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죽기 전 다빈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신이 의도한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고 누구보다 멀리 보았으며 누구보다 깊이 질문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무리 멘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려냈다.
그의 눈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았고 그의 손은 예술과 과학을 하나로 묶었다. 그는 예언자였고 예술가였으며 무엇보다도 끝없는 호기심을 지닌 인간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처럼 질문하고 있는가? 이상으로 르네상스의 거인이자 인류 지성의 상징,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물에선 또 다른 깊이를 함께 만나보시죠.